노란 흡혈귀. 도가와 마사코. 1. 바깥 덧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소지로의 귀에 들어왔다. 멀리 꿈속의 일 같았으나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흡혈귀의 부름이 온 것이다. 틀림없이 AB 반일 것이라고 소지로는 생각했다. 이럴 때 소지로의 예측은 무서우리만치 정확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어쩌면 들어맞은 때만을 기억할 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AB반이 틀림없다고 소지로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AB반이라면 그 외에 다른 한 사람, 즉 야만의 다스야 밖에는 없다. 소지로는 야만의 녀석이 외출하고 없기를 바랐다. 야만애가 외출을 했다면 순서는 그에게 돌아온다. 그렇지 않다면 흡혈귀를 상대하는 순번은 야만애가 될 것이다. 저 덧문을 두드리는 모양새로 보아 흡혈귀는 매우 허기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금 당장 200cc짜리 컵으로 2잔쯤은 단숨에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우유병으로 꼭 2병 정도의 분량이다. 흡혈귀가 어느 정도 허기져 있는가 하는 것 역시 추측으로 알 수 있다고 소지로는 생각했다. 그는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습성에서 생겨난 반사신경 같은 것이라고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흡혈귀를 상대하게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을 그는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한 달은 짧으면서도 길다고 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도대체 얼마만큼의 피를 빨린 것일까? 예를 들어 매일 우유병으로 하나씩이라 해도 계속 마신다면 365일 73,000cc이다. 목욕탕 욕조로 하나 가득 될 것이다. 목욕통 하나 가득 피를 빨리다니 정신이 아찔해질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닌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마치 옅은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 같았다. 드디어 사감 오가타가 일어나 대응에 나선 것 같았다. 덧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에는 현관이 없었다. 훨씬 전부터 현관에는 두꺼운 나무가 비스듬히 못질되어 있어 창고처럼 되었으며 아무도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기숙사 원생들이 탈주할 수 없도록 현관을 폐쇄한 것이다. 그래서 흡혈귀가 덧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급하게 두드리는 덧문 소리를 듣자니 두려움과 함께 혈압이 끝까지 치솟아 올랐다. 혈압이 올라가면 피를 빨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흡혈귀님은 급하십니다. 2사람 빨리 부탁드립니다. 흥분된 쇳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흡혈귀의 잔심부름을 하는 미오다라는 여자였다. 30을 넘긴 독신녀로 새파란 아이섀도를 바르는 엉뚱한 면이 있는 여자였다. 그 여자가 왔다면 어쩔 수가 없다. 쇼지로는 잠결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단 쪽으로 기어갔다. 그곳에서부터는 계단의 복도가 보였다. 여자를 맞으러 나간 사람은 역시 사감인 오가타였다. 그는 커다랗고 뚱뚱한 몸을 뒤흔들고 있었다. 자기 몸에 피를 빨게 하면 좋을 텐데 아직 한 번도 흡혈귀에 가본 적이 없는 남자였다. 한 번에 2사람이라니 무슨 일이요? 그렇게 흡혈귀의 상태가 안 좋은 거요? 오가타가 묻고 있었다. 이곳은 근처에 17번 국도가 있어서 피투성이 환자들이 자주 들것에 들려왔다.
교통사고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흡혈귀는 그런 피를 흘리고 있는 인간을 보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다. 아이고, 사고가 아닙니다. 동반 자살입니다. 동반 자살이라는 말을 듣고 쇼지로는 번쩍 눈을 떴다.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찬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었다. 남자와 여자가? 오가타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 그래요. 남자가 짝사랑을 한 모양이에요. 식칼로 벌거벗은 여자의 몸을 난자한 후 자신도 가슴과 배를 찔렀어요. 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흡혈귀의 시중인 미요다는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인간의 피를 흘리고 있다는 설명을 할 때면 그녀는 언제나 습관처럼 그런 목소리가 됐다. 남자는 우엉이지만 여자는 RH-AB형이에요. 미요다의 목소리를 듣고 역시 추측이 맞았다고 쇼지로는 생각했다. 쇼지로의 혈액형은 RH-AB형이었다. 이 혈액형은 좀 특수한 것으로 20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는 없었다. 흡혈귀는 때때로 다른 피 맛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분명히 흡혈귀에게는 희소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늘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생각난 듯이 흡혈귀는 말을 걸어왔다. 지난달에도 한 번 있었다. 흡혈귀가 막 태어난 아이의 피를 원했던 것이다. 그것도 몸속의 피를 전부 빨았다. 흡혈귀가 신생아의 피를 원하는 것은 RH-형 아기의 경우로 아기의 피를 빨았을 때는 이쪽 편에서 그 전부를 바꾸어 주어야만 했다. 쇼지로가 이 흡혈귀에게 피를 제공하는 곳에서 대기 멤버 중에 한 명으로 반강제적인 생활을 강요받은 가운데도 다른 대기 멤버보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특수한 혈액형 때문이었다. 즉, 다른 멤버처럼 늘 흡혈귀의 부름을 받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쇼지로의 피도 묽어져 이미 노란색이 되어 있을 것이다. 흡혈귀에게 하루 200cc 이상의 피를 계속해서 빨린다면 그 인간은 빈혈 상태가 되어 죽음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된다. 쇼지로는 층계참에서 자신의 침대 가까이로 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의족을 신었다. 그는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은 신체 장애자였다. 흡혈귀는 신체 장애자의 피 빠는 것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쇼지로는 의족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바로 도쿠모토 3호 야마네 출발 준비! 사감인 오가타가 군대직으로 호령을 붙였다. 그것에 맞추어 힘있게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얻어맞기 때문에 쇼지로는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곧 갑니다. 3호인 야마네는 모기소리 같은 대답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간격으로 피를 빨려 노랗고 핏기 없는 얼굴이 되어 있으므로 무리도 아니었다. 쇼지로는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갔다. 계단 밑에는 사감 오가타와 부사감인 구라시키가 우뚝 서 있었다. 구라시키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문신을 하는 깡패 출신이었다. 지금도 쇼지로 일행의 눈에 띄도록 일부러 권총인 듯 싶은 물건과 일본도를 열심히 손질하고 있었다. 그는 탈출을 시도한 원생을 몽둥이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면서도 태어난 남자였다. 바로 도쿠모토 출발합니다. 소지로는 될 수 있는 한 가슴을 펴고 소리쳤다. 흡혈객에 갈 때 쇼지로의 일행은 가슴에 빨간 하트형의 마크가 찍힌 흰색 상의를 입고 간다. 흡혈귀는 그런 의식을 즐기는 것이다.
흡혈귀에 시중에 미오다가 쇼지로의 얼굴을 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